네, 안녕하세요. 저는 큐티그룹 코리아에서 사업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송요한 과장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CRA 법안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또 저희 큐티가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소개드리기에 앞서서 좀 저희 큐티 그룹에 대한 아주 짧은 간략한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큐티 그룹은 이제 95년도에 설립된 기업으로 현재 한 30년 정도 된 소프트웨어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95년도에 트롤텍이라는 기업으로 시작을 해서 중간에 노키아에도 인수가 되었다가 현재 2016년부터는 큐티 그룹으로 단독으로 성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저희 큐티가 어디에 위치했는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큐티의 본사는 여기 핀란드고요. 아시아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 인도 이렇게 4개의 지사가 있고요. 저희 한국에는 서울, 사실은 판교인데 서울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좀 저희 큐티가 좀 어디 산업군에 많이 쓰이고 또 어떻게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큐티가 주로 많이 활용되는 분야는 아래 5가지 분야입니다. 먼저 오토모티브의 자동차 쪽에 들어가는 클러스터나 이런 인포 쪽 2가지에서 큐티를 많이 활용을 해서 개발을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의료기기 장비들, 자동화 장비, 그리고 가전제품들, 그리고 또 크로스 플랫폼이 필요하신 경우에 데스크탑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도 저희 큐티를 활용을 해서 좀 많이 개발해 주시고 계십니다. 네, 저희 회사는 간략히 여기까지만 소개해 드리고요. 바로 좀 저희 CRA 법안이 어떤 건지 또 저희 큐티가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좀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CRA라고 해서 사이버 보건력법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법이냐면 정의하자면은 유럽 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디지털 제품에 대한 사이버 보안 요건을 법적으로 명시한 새로운 규제입니다. 그래서 규제 대상으로는 인터넷에 연결되거나 데이터를 처리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제품군을 전부 칭하고요. 그리고 이 보건력법의 목적은 디지털 요소가 포함된 제품 또는 소프트웨어를 좀 유럽 시장에 출시할 때 통합된 사이버 보안 지침을 준수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러한 규제 사항들이 생겨난 배경으로는 좀 다양한 사건 사고들이 좀 누적이 돼서 배경이 되었는데요. 대표적으로 IP 카메라들이 해킹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로봇 청소기 해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주 일어나고 또 사실 가장 큰 사건으로는 2021년에 발생한 아파치 로그4j 사건이라고 좀 하나 있는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좀 널리 쓰이던 자바 기반의 좀 로깅을 위한 라이브러리였습니다. 이게 좀 문제가 없다고 판정이 돼서 전 세계에서 엄청 많이 쓰던 라이브러리였는데 여기서 취약점이 발견이 되었는데 이 취약점이 해커가 서버를 해킹해서 원격으로 임의의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 취약점이 발견이 되었고요. 좀 이런저런 크고 작은 사건들이 누적이 되다 보니 유럽에서 좀 자체적으로 CRA를 통해서 좀 어떤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에 대한 규제를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 좀 이런 법안이 생겨났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CRA의 주요 목표는 디지털 요소가 포함된 제품의 보안 취약성 관리라든지 아니면은 제조업체, 또 수입업체, 유통업체 각각이 제품의 생애주기,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판매하는 동안 제조업체, 수입업체, 유통업체 모두가 사이버 보안을 관리해야 된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보안성과 신뢰성에 대한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 CRA 법안의 목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적용 범위입니다. 네, CRA 대상은 디지털 요소가 포함된 제품을 칭하고요. 이 디지털 제품은 PDE라고 하는데 PDE를 정확히 또 구분을 하면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제품, 또 원격 데이터 처리 솔루션, 개별적으로 판매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구성 요소를 일괄적으로 포함을 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소프트웨어 기업인 만큼 오늘은 하드웨어 부분은 다루지 않고 좀 소프트웨어 부분만 좀 집중적으로 다룬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적용되는 예시로는 제품군으로는 IoT 장치들
아니면 뭐 산업용 제어 시스템 HMI 같은 것들이 있겠죠. 아니면은 뭐 스마트 가전, 뭐 로봇 청소기나 뭐 어떤 게임기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될 거고요. 또 뭐 어떤 장난감들, 아니면 뭐 범용 컴퓨팅 하드웨어, 반도체 장비들, 뭐 2차 전지 장비들, 다양한 네트워크가 연결되는 모든 하드웨어 장치는 다 적용이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주요 의무사항입니다. 의무사항은 뭐 다양하게 있는데 저희가 한 4개 정도로 좀 요약을 했고요. 그래서 먼저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아래 항목에 대한 사이버 보안 요구사항의 준수입니다. 그래서 SBOM이라고 해서 이제 소프트웨어의 자재 명세서를 관리를 하고, 또 서드파티 라이브러리들, 서드파티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리, 그리고 이제 보안 취약점 관리, 뭐 다양한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제품의 전체 수명 주기 동안에 좀 사이버 보안을 보장을 해야 된다는 내용인데, 쉽게 말씀드려서 이제 제품을 판매 시작하고 나서 제품을 단종하기 전까지 아래 내용들을 이제 좀 지원을 해라, 제조업체가. 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취약점이 발견되면 즉각적으로 좀 패치를 제공을 하고, 사용자에게 보안 업데이트를 배포할 체계를 마련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지원 종료 시점을 좀 명확히 고지하고 그 시점까지는 반드시 지원을 해라, 이런 의무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앞에 제조, 수입업체, 유통업체의 사이버 보안 의무를 좀 이행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른쪽과 같은 좀 CE 마크를 부착을 해서 우리 제품이 CRA의 요구사항을 잘 준수했습니다를 이제 마지막으로 인증을 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CRA에 대한 타임라인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먼저 작년 12월에 이제 CRA 법안이 이제 통과가 돼서 이제 2027년 12월부터 좀 전면적으로 적용이 되기로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2027년 12월이면은 한참 남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한 2년 5개월 정도 남았으니까 뭐 당장 적용을 안 해도 되네, 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잘 보시면은 이제 전면 적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부분적으로 적용되는 거는 이제 정확히 오늘로부터 1년 뒤인 26년 9월 11일부터 이제 단계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 여기 항목들 중에 뭐 S범 관리, 서드파티 소프트웨어 관리, 뭐 취약점 관리 등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이 중에서 이제 보안 취약점에 대한 관리가 이제 먼저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소프트웨어에서 취약점 사고가 발생을 하면은 24시간 내 보고를 하고 이제 처리까지 해야 하는 의무사항에 발행이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제품군별로 좀 가이드라인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CRA 홈페이지를 가시면은 좀 이런 장표를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CRA라고 하면은 이제 모든 제품군마다 똑같은 이제 규칙이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제품의 보안 성격에 따라서 이제 클래스 2, 클래스 1, 그 다음에 디폴트 카테고리, 이렇게 3가지로 이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보안에 대한 성격이 더 많이 필요하고 더 중요할수록 이 클래스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덜 필요할수록 디폴트 카테고리가 됩니다. 그래서 클래스 1과 클래스 2의 경우는 외부 기관을 통해 인증을 받아야 한다든지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디폴트 카테고리입니다. 디폴트 카테고리는 이제 여기서 왼쪽인데요. 중요 사이버 보안에 대한 취약점이 없는 제품들이고, 뭐 민감 데이터나 아니면 뭐 중요한 네트워크와 이제 상호작용하지 않고 이제 거의 이제 명령어를 받아서 실행만 하는 경우에는 이 대부분의 이제 디폴트 카테고리가 되겠죠. 예를 들면 스마트 스피커, 뭐 AI 스피커 같은 것들도 얘가 이제 뭐 서버 쪽으로 뭔가를 보내진 않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디폴트 카테고리가 되어서 이제 자체적인 평가만을 통해 이제 CE 인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중요 카테고리입니다. 이 앞에 보여드렸던 이 4가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이제 다 클래스 1과 클래스 2에 포함되는 중요 카테고리인데요. 크리티컬 카테고리라고 하는데,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클래스 2, 클래스 1에 따라서 이제 더 이제 지켜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먼저 클래스 1을 보시면은, 클래스 2를 먼저 보시면요. 뭐 운영 체제가 들어간 제품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산업용 방화벽, 뭐 CPU,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된 제품들의 경우는 이제 당연히 이제 위아래로의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킹이 있기 때문에 클래스 2 더 강력한 보안이 요구가 되어서 이제 여기는 반드시 제3자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평가 기관이 뭐 다양하게 있는데 대표적으로 SGS라든지 아니면 TÜV 수드와 같은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좀 받으셔야 되고요. 이제 클래스 1 같은 경우는 이것보다는 좀 약한 제품들입니다. 예를 들면은 뭐 MCU 제품군들 아니면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이거 산업용 방화벽은 아니고 일반적인 방화벽 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겠죠.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써 있는데 사실 이게 아직 정확하게 적용 어떻게 하라라는 가이드라인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서 대략 좀 참고적으로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3자 평가를 받던지 뭐 어떤 표준을 적용하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아직 자세히 좀 안 나온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 내용들을 좀 표로 요약을 해드렸는데요. 앞에 이제 내용은 이제 제가 방금 이제 설명을 좀 드렸던 내용이고 여기서 조금 보실 만한 부분들은 뒤에 예시 제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그래서 패스워드 매니저, 방화벽, MCU 기반의 제품들, 아니면 독립 실행형 인베디드 브라우저, 비밀번호 관리자, 악성 소프트웨어를 검색하고 제거하는 소프트웨어, VPN 기능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클래스 1이 되고, 이제 클래스 2에 포함되는 거는 CPU나 OS, 그리고 VPN 서버 클라이언트, 하이퍼바이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클래스 1인지 2인지 디폴트인지는 저희가 판단해 드리기는 좀 어렵고, 이제 좀 보통 애매하신 경우에 이제 판단이 필요하실 거예요. 그 애매하신 경우에는 이런 평가사를 좀 연락을 하셔서 물어보시면은 이제 클래스 1인지 2인지 아실 것 같고, 또 이제 그게 정해지시면은 그 다음에 저희 큐티에 저희 제품을 활용을 하셔서 이제 그 인증을 좀 받으시면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좀 현재 개발하고 양산 중이신 제품이 좀 CRA에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좀 궁금해 하실 텐데요. 좀 아래 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작이 여기입니다. 이제 지금 지금 개발 양산 중인 제품에 이제 오픈소스가 활용이 되는지 물어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픈소스가 아니고 우리는 상업적 상업적 소프트웨어를 다 구매해서 쓴다. 그럼 노로 가겠죠. 노로 가서 여기서 만약에 의료기기나 자동차 쪽 아니면은 항공 쪽 분야냐 물어봤을 때 yes면은 사실은 CRA보다 더 강력한 이제 표준을 이미 지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예외 사항이 여기서는 이제 CRA를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IEC 62304, 61508 아니면은 ISO 26262, 에이스파이스 이런 것들을 이제 지키고 계시니까요.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사스라든지 아니면은 클라우딩 컴퓨터 이런 것들을 판매를 하는 회사의 경우도 CRA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도 CRA에 해당이 되지 않고 이 외의 경우는 이제 전부 다 CRA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오픈소스를 활용하는 경우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만약에 오픈소스를 활용을 하는데 이제 단순히 기여만 한다거나 오픈소스 생태계에 이제 기여만 한다거나 아니면 오픈소스를 공급만 한다거나 하는 업체라면은 이 CRA 대상이 안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 컨트리뷰션 기여만 하는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고요. 이제 만약에 오픈소스를 제공을 하는데 만약에 이 제공을 하는 제품이 상업적 용도가 아니라면 이제 또 CRA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집에서 그냥 하나 제품 만들어서 유럽에 있는 친척에게 보냈다 하면 당연히 그런 건 이제 CRA에 적용이 되지 않겠죠. 왜냐하면 커머셜 목적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만약에 yes라고 돼서 이제 이거를 수익화를 하는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런 오픈소스에 대한 오픈소스를 이제 지원하는 어떤 리걸 엔티티, 그러니까 협회나 기관이냐, 그리고 만약에 그 협회나 기관이라면은 이 CRA를 적용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대부분의 이제 상업적 프로젝트를 하고 계시잖아요. 대부분 이제 제품을 판매하고 계시니까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CRA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제 대부분 이제 CRA를 적용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이제 CRA 예외 사항은 좀 아래와 같습니다. 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좀 비상업적 프로젝트의 경우는 이제 포함이 되지 않고요. 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나 뭐 사스 비즈니스 모델과 같은 서비스도 이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자동차 의료기기, 체외 진단 의료기기, 이미 기존에 강력한 표준을 지키고 있는 경우에도 이 CRA를 꼭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네, 그래서 위반 시 제재 사항도 좀 강력합니다. 그래서 회사의 뭐 작년도 회계연도 기준 전 세계 매출액의 2.5% 혹은 최대 1,500만 유로, 그러니까 한 화로 한 250억 정도 되죠. 250억 정도 되는 이제 벌금 중에 더 높은 것이 부과가 되고요. 향후에는 뭐 판매 중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위반이 센 만큼 좀 CRA는 반드시 좀 지켜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저희 큐티가 어떻게 좀 CRA에 있어서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주요 의무사항들 페이지를 다시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 4가지 항목들이 있었는데 저희 큐티가 좀 직접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이 1번과 2번 그리고 3번의 이제 제조업체의 사이버 보안 의무 이행, 한 요 정도까지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1번 항목, 이 아래에 뭐 3가지 정도가 있는데 3가지를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네, 항목으로는 이제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소프트웨어 자재 명세서, 그러니까 S범 관리라고 하는데 이제 자재 명세서 관리가 있고요. 뭐 두 번째로는 서드 파티, 라이브러리, 뭐 소프트웨어 뭐 이런 것들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취약점 관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품 수명 주기 관리,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S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SBOM, S범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소프트웨어 자재 명세서라고 하니까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쉽게 말해서 저희 음식점에 가면은 뭐 김치나 뭐 그 고춧가루는 어느 나라인지, 어느 나라산, 뭐 중국산인지 국내산인지, 배추 같은 것들도 이제 국내산인지 중국산인지 다 써서 기록해 놓는 게 법제화 되었잖아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규제가 전혀 없었는데 이제부터는 어떤 소프트웨어를 썼는지, 또 어떤 오픈소스 서드파티를 썼는지, 어떤 버전인지, 어떤 라이선스가 있는지, 어떤 취약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문서를 모두 기록을 해서 이제 제출을 하셔야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CRA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뭐 제품에 사용된 이제 모든 컴포넌트에 대한 투명성 확보라고 하고요. 또 이제 저희 큐티가 이제 도움 드릴 수 있는 방식은, 이제 저희 큐티 상용 라이센스를 구매를 하시면은 큐티 플러스 큐티와 관련된 서드 파티의 경우 이제 SPDX 형식의 SBOM을 자동으로 생성을 해서 드립니다. 네,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요. 이제 저희가 이따가 세미나 이후에 PDF를 좀 전달을 드릴 건데, 이 발표 자료를요. 그래서 여기 아래 링크 들어가시면은 이제 소프트웨어 자재 명세서, 저희 공식 홈페이지에서 어떻게 큐티를 이용을 해서 S범을 좀 뭐 만들 수 있고 관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기술 문서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 참고해 주셔서 하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보시면은 실제 이게 큐티를 설치하셨을 때 이제 그 뭐 모듈이나 라이브러리가 있는 폴더에 spdx.json 타입의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자동으로 쭉 배포가 되니까 뭐 이런 것들만 쭉 취합하셔서 나중에 이제 그 S범을 만드는 이제 또 총합 또 최종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이제 거기에 이것만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들 보시면은 뭐 라이센스 버전이라든지 뭐 SPDX ID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써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직접 만드실 필요 없고 큐티 상용 라이센스의 경우는 자동으로 좀 지원을 해드린다, 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서드 파티 라이브러리입니다. 사실 큐티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셨다 하더라도 이제 큐티의 라이브러리만 활용하시는 경우는 이제 좀 드뭅니다. 대부분 보통 뭐 외부 라이브러리라든지 뭐 프레임워크 같은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Qt는 만약에 상업적 라이센스니까 이제 우리가 S보험 관리를 잘 했다고 쳐도 이제 서드파티는 뭐 관리 의무가 없으면 사실 그것도 되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Qt를 활용을 하시면은 저희가 이제 SBOM 자동 생성 기능을 이용해서 이제 서드파티 라이브러리 이슈 그 관리 같은 것들도 동시에 해결 가능하시고요. 또 뭐 Qt의 모듈이라든지 뭐 플러그인 아니면 서드파티 라이브러리들도 한 문서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포함되는 내용은 이름, 버전, 라이센스, CVE, 뭐 취약점 관리 등 보안 규제 대응에 필요한 핵심 정보들이 이제 자동으로 포함이 됩니다.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오픈 소스 Qt에서 이제 자주 사용되는 이제 서드파티 라이브러리라고 하면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들만 먼저 보시면은 이제 오픈 SSL, TLS나 SSL 통신하실 때 주로 많이 쓰이는 서드파티고요. 이제 Qt 멀티미디어를 모듈을 활용을 하신 경우에는 뭐 FFmpeg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으실 텐데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이제 Qt 오픈소스를 쓰신다고 하면은 이걸 다 서드파티로 쓰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SQLite라든지 뭐 다양한 것들을 이제 활용을 하고 계실 텐데 만약에 여기서 다음과 같은 문제사항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에 OpenSSL을 쓰고 있는데 뭐 새로운 취약점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즉시 업데이트가 필요한 상황이 됐다거나 아니면 FFmpeg의 이제 서드파티를 사용 중인데 파일 취약점이 발견이 된 거예요. 뭐 버퍼 오버플로우라든지 아니면은 원격 코드 실행 같은 것들 뭐 이런 이슈가 생겼다거나 아니면은 SQLite를 사용 중인데 뭐 SQL 인젝션이라든지 아니면 아웃 오브 바운드 리드 같은 뭐 보안 이슈가 생겼다고 하면은 이제 당연히 CRA에서는 이제 이 제조사가 책임지고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 관리라고 하면은 아래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런 취약점이 보고가 되면 24시간 이내에 패치된 버전으로 반드시 업데이트를 하고 재빌드를 하고 이제 배포를 해야지만 이제 CRA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고요. 만약에 이렇게 배포 보안 패치를 안 하면 당연히 CRA에 대한 규정을 위반한 거기 때문에 판매 금지나 뭐 리콜이나 벌금 뭐 이렇게 제한 사항들이 있겠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이게 취약점이 발견됐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실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제 후에 말씀드릴 건데 이제 Qt 상용 버전에서는 이제 어떤 취약점이 발견이 되면은 이제 등록된 이메일로 뭐 자동으로 메일이 나간다거나 뭐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 뒤에서 좀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 CVE 관리입니다. CVE 관리는 이제 기업이나 조직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펌웨어 라이브러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CVE 취약점들을 식별하고 또 평가하고 대응하는 것을 말을 하고요. 그래서 내 제품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에 공개된 취약점이 있는지 추적하고 또 이를 평가하고 패치하고 보고하는 활동을 이제 전체적으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보안 취약점이 발생하는 경우 좀 해당 버전과 영향의 범위를 이제 미리 증거를 많이 만들어 놓고 이제 바로 즉시 입증을 해야 되는 거겠죠. 이제 그때 가서 준비를 하면은 사실은 당연히 좀 늦는 거고 이미 CRA를 위해서 이미 다 증거 확보를 좀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CVE 모니터링이나 뭐 장기 보안 업데이트를 제조업체 측에서 제공을 해야 되는데 Qt 커머셜을 활용을 하시면은 Qt로 된 제품의 경우는 이제 저희가 해드리니까 이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취약점 관리에 대해서 조금 추상적으로 좀 와닿으실 거예요.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Qt는 사실은 이 CNA라고 하는 기관으로부터 저희 Qt 그룹 자체적으로 보안 취약점을 관리할 수 있는 기관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부터 CVE의 ID를 발급을 하고 그 취약점 정보를 공식적으로 공개를 할 수 있는 이제 권한이 생겼고요. 이게 저희가 CRA를 준비하면서 이제 바로 며칠 전인데 이제 8월 말쯤에 이런 것들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식별하고 평가하고 대응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은 이제 오픈SSL 뭐 1.1.1K 버전을 사용 중인데
여기에 이제 CVE 뭐 2024에 1, 2, 3, 4, 5라는 취약점이 확인이 되었다면, 네, 식별 과정 이런 이제 취약점이 확인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QT는 이런 외부 의존성까지 추적을 해서 좀 어떤 버전에 어떤 CVE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까지 좀 확인을 해서 전달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평가 과정에서는 이제 발견된 취약점이 얼마나 심각한지 CVSS 점수를 통해 평가를 합니다. 여기는 이제 9.8점으로 나와서 심각 단계로 되었습니다. 뭐 이런 사항들을 이제 QT가 제공을 하고요. 다음으로 이제 대응 과정입니다. 당연히 단순히 문제를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당연히 패치를 하는 것이 대응이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 예를 든 건데 1.1.1K 버전에서 1.1.1M으로 업데이트를 하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보고 과정입니다. 보고는 사실 문서화를 해서 제출을 하는 건데 어떤 취약점이 언제 발견이 되었고 또 어떤 방식으로 패치가 됐는지도 이제 기록을 해서 제출을 하는 그런 프로세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QT가 이제 뭐 다양한 것들을 취약점 관리에서 조금 제공해 드리는데 사실 지금 과정에서 QT가 도움을 드리는 과정은 이 식별과 보고 과정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고요. 저희가 어떤 문제가 발견이 되었다라고 메일을 드리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대응은 사실 고객들이 직접 당연히 하셔야 되고요. 네, 저희가 당연히 그 코드를 직접 까볼 수는 없으니까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 취약점 식별은 어떻게 하냐? 저희가 이제 얼리 워닝 리스트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QT 상용 고객의 경우 이제 이메일을 등록을 할 수 있는데 이메일이 등록된 경우 저희가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경고를 보내드립니다. 이메일로요. 그래서 아래 내용은 이 내용은 여기 저희 QT 공식 홈페이지인데 여기 들어가시면은 아래 내용을 확인을 하실 수 있고 저는 이제 번역만 해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보안 문제가 발생한 경우 이제 QT는 첫 번째 조기 경고 목록 이메일을 보내며 CVE 번호를 할당합니다. 저희가 아까 그 기관으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CVE 번호를 바로 할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패치가 적용이 되면은 이제 두 번째 이제 알림 이메일이 전송이 되고 이제 패치가 그 릴리즈에 통합이 되면은 이제 뭐 블로그 게시물 보안 자문 아니면 공공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공공 커뮤니케이션에 이제 세 번째 이메일이 적용이 되고요. 이제 고객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활용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 항목이었죠. 제품 수명 주기 관리인데 이게 제품이 출시되고 그 제품에 들어간 소프트웨어 제품도 하드웨어도 전부 다 이제 제품의 지원 종료 시점까지 전부 다 지원을 해야 되는 것들이 의무사항인데 CRA는 통상적으로 5년의 제품 관리를 요구하고 저희 QT 상용 버전, LTS 버전의 경우는 이제 딱 5년을 이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제품 수명 주기 관리 같은 항목에서도 이제 QT 상용 라이센스를 사용하고 있다 해가지고 뭐 이런저런 이제 문서들 같이 제출을 하시면은 이제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다고 지금은 생각이 드는데 이게 사실은 지금 막 엄청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후에 업데이트가 되면은 한 번 더 조금 메일이나 뭐 이런 문의 주시면은 그렇게 좀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계속 이제 QT 커머셜이랑 이제 오픈소스를 좀 구분을 해서 앞에 소개를 좀 드렸었는데 이거를 좀 장표로 요약을 드리면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래서 상용 버전을 사용을 하시면은 이제 SBOM 관리를 하실 때도 S1 관리하실 때도 SPDX 파일 같은 것들을 이제 자동으로 생성을 하고 이제 관리를 하니까 직접적으로 이제 소스 코드를 뭐 뽑아내서 SPDX를 또 추출하고 모듈마다 사실 그렇게 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걸 매뉴얼화를 해서 이제 직접적으로 한다는 게 사실 현실적으로 이제 현업에 치이는 시간도 많으실 텐데 쉽지 않으실 텐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상용 버전 하시면은 도움이 되시고요. 그리고 보안 취약성 관리도 아까 예시를 들어서 설명드렸지만 이제 발생하는 즉시부터 또 어떻게 패치를 해야 되고 뭐 어떻게 업데이트가 됐고 이런 것들도 저희가 다 리스트를 드리고요. 그리고 LTS 버전을 이제 저희가 드리기 때문에
사실 보안 큐티 부분에 대한 보안은 이제 저희한테 그냥 맡기시고 저희가 업데이트 내용 드리면은 이제 그거를 받아서 이제 제출하시는 이렇게 좀 간략한 이제 프로세스가 많이 간소화가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오픈 소스를 사용하신다고 하셨으면은 일단 어떤 업데이트가 필요한지도 이제 당연히 감감무소식일 거고요. 그러다가 모르고 있다가 이제 CRA에 위법이 돼서 또 이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응 난이도도 당연히 이제 커머셜 버전을 쓰시면은 이제 상당히 이제 쉬워지고 신속해지고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 CRA 타임라인에 맞춰서 저희 큐티가 버전을 어떻게 좀 제공을 드릴지에 대한 장표입니다. 지금은 현재 여기인데요. 저희가 현재는 LTS 버전이 6.8 버전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LTS 버전 말고는 6.9 버전까지 나와 있는데 현재에서도 이제 부분적으로는 CRA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원을 해야지 지금 LTS 버전을 활용을 하셔서 내년 9월부터 적용이 되는 단계적으로 적용이 되는 이제 보안 패치 관련된 내용을 지원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9월에는 이제 저희가 6.12 LTS를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6.12 LTS에 대한 뭐 자세한 내용은 저희도 아직은 이제 계속 내부적으로 연구소 측에서 이제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CRA를 좀 메인으로 지원을 하는 내용인데 아직 CRA가 이제 100% 정확하게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계속 팔로우돼서 업데이트가 돼서 이제 이제 내년 9월에 이제 6.12 LTS 버전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때도 어떤 내용들이 업데이트 되는지는 이제 그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6.13, 6.14가 되는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제 그건 것 같아요. 이제 만약에 유럽 쪽으로 판매할 계획이 있으시거나 이제 프로젝트가 지금 진행 중이시다 하신 경우에 이제 옛날에 큐티버 4.0대 버전 쓰시는 경우에 이제 그대로 이제 사실 그거는 이제 소스 코드만 공개만 하셔도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계속 사용하시는 분들 계셨을 텐데 이제부터는 이제 CRA라는 좀 강력한 법안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차라리 이제 저희의 이제 지원을 받으시면서 좀 현업에만 집중하실 수 있는 것이 더 좀 좋다는 방향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CRA 준비를 좀 저희 큐티와 함께 좀 잘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이상으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네, 지금부터는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주신 소중한 질문들을 답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상문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CRA 대응은 추가적인 문서 작업과 보안 점검으로 인해 업무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생산성 저하를 최소화하면서 CRA 준수를 지원해 어떤 도구나 기능을 제공하는지 궁금합니다 주셨는데 아마 오늘 세미나를 통해서 좀 많이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유럽 쪽으로 수출을 하실 때 사실 그 국가연이신 것 같은데 이제 국방과학연구소 같은 경우는 이미 따르고 계시는 아마 표준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만약에 그게 있으시면은 그 표준을 따르시고 아닌 경우는 이제 CRA 법안을 따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SBOM 관리라든지 뭐 보안 취약성 관리, 뭐 서드 파티 관리 뭐 이런 것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CRA는 김인선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이제 유럽 시장에서만 적용되는 법안입니다. 다음에 이제 정미숙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CRA 인증을 위해 준비 산출물을 알고 싶어요. 산출물 같은 경우는 오늘 조금 세미나를 통해 조금 이해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사실 산출물이 정확하게 어떻게 필요한지는 좀 저희보다는 이제 직접 인증업체나 이런 데 여쭤보시는 것이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등급에 따라 강성준님께서 이제 CRA 등급에 따라 평가 방식이 달라지냐고 여쭤보셨는데, 등급에 따라 평가 방식이 달라집니다.
그 조성영님께서 이제 CRA 보안 업데이트 요구사항을 어떻게 충족시킬 계획이시고 CRA에 따른 소프트웨어 보안 제공 의무를 어떻게 하려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설명드렸지만 이제 저희가 LTS 지원 확대를 LTX를 이제 지원을 하고요. 저희 답변을 잘 달아주셨네요. SBOM 제공을 또 해드리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게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계속 업데이트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맞춰서 저희도 조금 드리겠습니다. 운영 중인 소프트웨어에서도 CRA 요구사항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신제품부터 적용해야 되는지 헷갈립니다. 또 오픈소스. 네, 이미 김정숙님께서 이미 운영 중인 소프트웨어도 CRA 요구사항을 적용해야 하는지 신제품부터 적용해야 되는지 헷갈린다고 하셨는데 네, 당연히 운영 중인 소프트웨어에서도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네. 또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경우 취약점이 발견되면 기업이 책임지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네, 아마 이거는 벌금 아니면 뭐 판매 중단 네, 이런 책임이 조금 따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영선님께서 이제 큐티 프레임워크의 라이선스 및 유지 관리 정책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고 여쭤보셨는데, 네. 또 앞에 설명드렸던 내용이랑 조금 겹쳐서 네,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또 정상무님 질문이 또 있었는데, 이제 CRA 준수를 통해 고객사에 제공할 수 있는 차별적 가치를 어떻게 정의하냐고 여쭤보셨는데, 이제 일단은 저희 큐티가 이제 유럽에 이제 본사를 둔 회사라서 이 CRA를 사실 본사 쪽에서 굉장히 좀 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CRA를 준수하기 위해 큐티를 뭐 도입하시는 경우도 있으시겠지만 큐티를 뭐 오픈소스나 뭐 이렇게 활용하시는 경우에 고객분들한테 조금 더 CRA 준수를 위해 더 좋은 도움을 드릴 수 있다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질문이 네, 여기까지만 조금 받도록 하고요. 네. 이제 세미나를 조금 네. 제가 준비한 게 이제 여기까지여서 이제 좀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내년부터 좀 CRA가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좀 답답하고 좀 도움이 필요하신 고객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 큐티 그룹과 함께 좀 이런 어려움을 좀 잘 준비해 나가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같이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새로운 규제 사항이 생기는 거라 아마 저희도 잘 모를 거고 지금 인증기관도 잘 모를 텐데 네. 그래도 저희가 본사 측에서 많이 소통을 하고 좀 많이 계속 CRA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지 좀 긴밀하게 받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희한테 문의 주시거나 하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웨비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